긴 세월을 타국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은퇴는 단순히 일을 내려놓는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 특히 미국에서 40년 가까이 뿌리내리고 살다 한국으로 돌아온 은퇴자들은 두 나라의 생활 구조와 비용,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의 차이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는다. 낯설고도 익숙한 고향 땅에서 다시 생활을 꾸려나가려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불안, 기대와 현실이 교차한다. 젊은 시절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건너갔던 땅에서의 경험은 그 자체로 자산이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또 다른 계산법으로 다가온다. 한국에서의 은퇴 생활은 미국과는 분명히 달랐고 그 차이는 생활비의 구조와 인간관계의 밀도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방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몇몇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변화를 살펴본다. 첫 번째 사례는 뉴저지에서 평생을 건설업에 종사하다 은퇴한 뒤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70대 김씨 부부의 이야기다. 미국에서는 은퇴 후에도 높은 의료비와 주거비가 늘 부담으로 다가왔다. 특히 집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재산세와 보험료, 그리고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은 매달 큰 지출을 요구했다. 김 씨는 미국 사회보장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갔지만 생활비의 상당 부분이 병원비와 주거비로 빠져나갔다. 귀국 후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재산세 부담이 없는 전세 제도를 활용하면서 주거비가 크게 줄었다. 다만 미국에서 누렸던 여유로운 주택 공간과 차량 중심의 생활이 한국에서는 아파트 생활과 대중교통 이용으로 바뀌며 적응에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친지와 이웃이 가까이 있어 외로움이 덜했고 식비와 의료비의 절감 덕분에 미국에서보다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고 그는 말한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후반의 이씨 여성이다. 젊은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자녀를 키워낸 그는 아이들이 모두 미국에서 뿌리내린 뒤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미국에서 혼자 사는 노년 여성으로서 그는 고립감과 외로움에 시달렸다. 노후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은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그는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혜택 덕분에 지출 구조가 훨씬 안정됐다. 그러나 자녀들이 미국에 있다 보니 정서적인 고립감은 여전히 남았다. 가족이 곁에 있지 않다는 점은 경제적 안정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었다. 그는 한국에서는 하루 세 끼 따뜻한 밥을 사 먹는데도 큰 부담이 없지만 결국 마음의 허기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다. 세 번째 사례는 40년간 미국에서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70대 박 씨다. 그는 비교적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며 미국에서의 은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의료체계의 불안정과 노후의 불확실성이 늘 마음을 짓눌렀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는 은퇴 이후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축소돼 하루 종일 집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귀국을 결심한 그는 한국에서 오랜 친구들과 다시 만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생활비 면에서도 한국은 예상보다 합리적이었다. 외식비와 교통비 그리고 취미 활동에 드는 비용이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 작은 연금으로도 생활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다만 미국식 생활 방식에 익숙했던 그는 한국의 빠른 변화와 디지털 중심의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은행 업무나 간단한 행정 절차조차 스마트폰을 요구하는 현실은 그에게 새로운 장벽이었다. 그는 돈보다도 중요한 건 결국 사회적 연결과 일상의 활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에서 40년을 살아온 은퇴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크게 체감하는 차이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생활비 구조의 변화다. 미국에서 은퇴 생활에 큰 부담이었던 의료비와 주거비는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둘째는 사회적 관계망의 차이다. 한국에서는 가까운 이웃과 복지관, 다양한 모임을 통해 노년의 고립을 줄일 수 있었지만 동시에 자녀 세대가 해외에 있다는 점에서 정서적 공백이 생기기도 했다. 셋째는 생활 방식의 변화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프라이버시가 중요했다면 한국에서는 공동체적 생활과 빠른 사회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은퇴 생활의 본질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관계와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미국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다 한국으로 돌아온 은퇴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이민의 차원을 넘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은퇴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인간관계 그리고 자존감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이다.
타국에서 쌓은 경험과 한국 사회의 특성이 만나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은퇴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준다. 결국 은퇴 생활은 어느 나라에 있든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충만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임을 이들의 삶이 보여주고 있다. 은퇴와 함께 찾아오는 가장 큰 변화는 생활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순간이다.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삶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일상이라는 소박한 무대와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시간뿐이다. 미국에서 40년을 살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의 고백은 단순히 두 나라의 비용 구조 차이를 넘어 노후라는 보편적 과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놓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와 제도의 역할, 그리고 인간관계의 본질을 묻는다. 한국에서의 은퇴 생활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비와 주거비 덕분에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다. 그러나 비용만으로 은퇴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비용 문제보다 관계의 단절이나 사회적 소속감의 상실에서 더 깊은 상처를 받는다. 미국에서 은퇴 생활을 이어가던 이들이 귀국을 결심한 이유도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고립된 일상과 줄어든 인간관계 그리고 정서적 공허감 때문이었다. 미국은 노후에도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지만 이는 곧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홀로 견뎌야 하는 외로움으로 이어진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과 사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어 비교적 쉽게 사회적 관계망에 편입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 역시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사회적 환경이 아무리 관계 중심적이라 해도 개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여전히 고립될 수 있다. 따라서 귀국한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과제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동창회나 종교 모임, 지역 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생활 방식의 적응 문제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이들은 차량 중심의 생활, 주택 위주의 생활 환경, 그리고 비교적 느긋한 행정 시스템에 익숙해 있다. 한국의 빠른 변화, 특히 디지털 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은퇴자들에게 또 다른 장벽으로 다가온다. 은행 업무나 병원 예약조차 스마트폰을 요구하는 환경은 한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현실인데 오랜 해외 생활을 거친 은퇴자들에게는 더욱 낯설고 버거운 과정이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이나 지원이 노년층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귀국한 은퇴자들이 미국에서의 경험을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어 능력이나 다양한 문화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 강점이 될 수 있고 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봉사활동이나 강연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결국 은퇴 이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 사회적 관계, 그리고 개인적 정체성이라는 세 축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이 균형을 이루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철저히 강조하는 대신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지고 한국에서는 비교적 취약한 노후 자산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 관계망을 통해 삶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강하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귀국 은퇴자들은 한국의 공동체적 장점과 제도의 안전망을 통해 새로운 안정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도 있다. 한국 사회 역시 급격히 개인화되고 있고 노년층을 위한 지원이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한다. 경제적 자산이 넉넉하지 않은 은퇴자들은 한국에서도 빈곤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고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며 한국의 제도적 변화와 단절된 경우 행정적 접근조차 쉽지 않다. 따라서 귀국 은퇴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적응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도 해외에서 돌아오는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재적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은퇴 이후의 삶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자 사회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다. 40년을 미국에서 살다 돌아온 아버지 세대가 보여주는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어디서 살아야 더 행복한가라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노후가 의미 있을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이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결국 은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다운 관계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지켜내는 것이다. 귀국 은퇴자들이 경험하는 낯설고도 익숙한 삶은 우리에게 준비 없는 노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또 관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일깨워준다. 우리는 결국 모두 은퇴의 길 위에 서게 된다. 그 길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갈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돈은 분명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삶을 지탱할 수 없다. 은퇴 이후의 진짜 안정은 돈이 아니라 관계, 건강, 그리고 의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귀국한 은퇴자들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다. 그들의 목소리는 지금 일하는 세대에게도 울림을 준다. 은퇴를 먼 미래의 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관계를 쌓고 자기 삶의 리듬을 조율하며 불필요한 허영을 줄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는 경고다. 결국 40년을 미국에서 살다 돌아온 아버지의 이야기는 한 가족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마주해야 할 은퇴의 초상화다.